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30강이네요, 벌써. 자,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 이상 유전병이고, 아마 지금까지 강의 중에 오늘이 제일 빨리 끝나지 않을까. 어느 성 질렀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내용이 적습니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사진은 중간에 있는 친구가 피부색이 굉장히 하얗죠, 그죠? 그 피부뿐만 아니라 이제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하얀 걸 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알비노증이라고 하는 백색증, 유전병을 가진 친구 같아요. 그래서 그 알비노증이 오늘 할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유전자 돌연변이의 정의와 그로 인한 유전병의 예들을 살펴보면 이번 강 끝이에요. 자, 첫 번째 유전자 돌연변이란 유전자라는 게 여러분들 DNA상에 있는 특정 염기 서열이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어떤 특정한 염기 서열이 있는데 그 DNA 염기 서열에 변한다는 게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없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돌연변이를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자, DNA 복제 과정에서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물론 우리 몸에서 이런 오류가 생기면 이걸 리페어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뭐 발암 물질이나 방사능 노출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DNA 염기서열을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DNA 염기서열이 변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1학년 때 이걸 했는데 생명 중심 원리라 그래가지고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RNA로 전달하고 이 RNA에 있는 이제 코돈이라고 하죠. 염기 3개 하나씩. 그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해서 결국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 이게 이제 생명 중심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DNA 염기 서열이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이 아예 안 생기거나 혹은 변형된 단백질이 생겨서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핵형 분석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핵형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염색체의 수나 구조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핵형 분석은.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돌연변은 핵형 분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든지 선천적 대사성 질환 같은 이런 생화학적 분석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볼게요. 제일 대표적인 예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있는 게 제일 유명한 얘기겠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좀 옛날 책에는 한자어로 겸상 적혈구 빈혈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혈구는 원래 동그란 모양이에요. 근데 이 적혈구 모양이 남 모양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일단은 적혈구가 하는 산소 운반 능력이 굉장히 저하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적혈구가 모세혈관 같은데 이렇게 남 모양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뛰겠죠. 껴가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혈액에 이제 산소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조직이 손상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출 거냐면 얘가 왜 남 모양이 됐느냐. 자, 적혈구라는 거는 세포 수준이에요. 그럼 이 세포가 왜 남 모양이 됐느냐면 저 돌아가면은 유전자 얘기부터 나옵니다. 자, 유전자의 염기서열 하나가 바뀌어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저 자세히. 그러면 아미노산 한 개가 달라져서 헤모글로빈은 단백질 수준이거든요. 여러분들 헤모글로빈은 단백질 수준이에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산소 농도가 낮을 때 막 결합해가지고 긴 사슬 구조를 잇다 보니까 세포 모양이 남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세포의 모양까지 변화를 시켜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제일 앞에서 봤던 알비노증,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색소가 이제 안 만들어집니다. 혹은 굉장히 부족하고 적게 만들어지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거는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면서 몸의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아서 막 이렇게 보면 사람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이 이렇게 그래서 무도병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요즘에는 이게 무도병이라는 이름을 좀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직 EBS 수능 특강이 그대로 명시가 돼 있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몸의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고 직접 장애가 나타나는 유전병 이것도 이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고요. 낭성섬유증이라고 하는 것. 요건 이제 상피세포막에 있는 그 어떤 물질 수송하는 단백질의
그걸 만드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단백질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점액의 점성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점액이 굉장히 과도하게 분비되면, 여러분 기관지 같은데 점액이 막 과도하게 분비되면 숨을 잘 못 쉬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소화효소 같은 걸 분비하는 그런 뭐 이자 같은 경우, 이러한 이제 기관들의 문제가 생기면 또 소화효소가 잘 분비가 안 되고 영양소 소화도 잘 안 되고 소장에서 흡수도 잘 안 되고, 소장에 또 이제 상피세포막에 융털에 흡수가 되는데 그 융털에 이렇게 또 점액 같은 게 과도하게 분비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정도 예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제일 대표적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염기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어떤 위치에 CTC 염기가 와야 되는데 CAC가 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CTC라는 이제 DNA 3연기 조합이 나오면 G 뭐예요? A, G라는 코돈이 만들어지죠. 이 GAG라는 코돈이 글루탐산이라는 이 아미노산을 지정하거든요. 이러면 정상이에요. 근데 T 자리에 A가 있는 거야. 자, 여기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겼죠? 그럼 DNA는 이제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전사하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GUG라는 코돈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럼 GAG는 글루탐산인데 GUG라는 친구는 발린이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자리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와야 되는데 발린이 와버린 거예요. 아미노산 딱 한 개 종류 바뀌었지. 그게 헤모글로빈을 비정상화 만들고 나비 효과로 적혈구라는 세포 모양까지 바꾸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밑에 그림은 보시면 이렇게 쌓이면 혈액 흐름이 저해돼서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없겠죠. 혈액이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되면 조직 손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있는 겁니다. 페닐케톤요증이라는 이 질병 자체는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 즉 유전병인데 너무 내용이 적어서 가계도 분석 한번 복습하고자 담아봤어요. 자, 우열 한번 판단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상 유전자와 페닐케톤 요증 유전자, 정상을 라지 A, 페닐케톤 유전자를 스몰 a라고 생긴 가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페닐케톤 유전자가 열성이거든요. Y, 눈에 보입니다. 여기 보세요. 페닐케톤 요증이 없는 부모 사이에서 페닐케톤 요증이 있는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페닐케톤 요증 유전자가 열성입니다. 판단했죠? 두 번째, 염색체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성이냐 뭐 상이냐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 저번에 했지만 모자 여부 기억나세요? 복습이에요. 엄마가 열성 표현형일 때 아들이 열성 표현형이지, 딸이 열성 표현형일 때 아빠가 열성 표현형이지. 지금은 열성 표현형이 유전병이잖아요. 즉 페닐케톤 요증이잖아요. 그죠? 여기 봅시다. 딸이 유전병 열성인데 아빠는 열성이 아니네. 오, 만족을 안 하니까 뭐야? 상염색체 유전이다. 끝. 가능합니까? 유전자 한번 적어볼까요? 걸린 사람들을 20A. 이런 자녀가 태어나려면 하나 있어야 되고 본인은 괜찮고, 또 여기서 하나 받겠죠. 여기 라지 받았을 거고. 그리고 이런 자녀 태어나려면 20A 하나씩 가져야 되는데 본인들은 정상. 얘는 알 수 없죠. 얘는 라지 A 옆에 뭐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밑에 빠 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몰A가 나와야 되니까 본인도 하나 줘야 돼요. 근데 자신은 표현력이 괜찮으니까. 그쵸?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짜잔! 오늘 수업 끝이에요. 이번 강의는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다음 강의 염색체 이상의 유전병은 좀 길 것 같습니다. 파이팅! 이번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